시간을 시작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너무 많았습니다. 총 297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과 무효는 각각 9표와 11표였습니다. 찬성이 과반을 넘지 않아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고 민주당 169명 중 최소 31명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이 부분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표결 결과를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297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여야가 두 장의 투표용지에 무효표 처리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1시간 넘게 개표가 지연된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가까스로 부결됐지만 기권과 무효표를 제외하고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반대표보다 더 많았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169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30명 이상이 가결이나 무효,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압도적인 부결을 예고했던 민주당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한 비이재명계 의원은 무더기 이탈표가 지도부를 향한 경고로 보인다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온 것으로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가표가 더 많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깨끗이 사퇴하기 바랍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민주당을 취재하는 야당 반장 이정 기자와 함께 이 부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기자, 일단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결되려면 참석한 의원들의 과반이 돼야 되는데 과반은 못 돼서 부결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표수만 놓고 보면 체포동의 찬성이 한 표가 더 많고요. 지도부 예상과는 많이 빗나갔죠? 네, 맞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 당 지도부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부결을 예상했습니다. 민주당 의석 169석보다 더 많은 부결표가 나올 걸로 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일부 이탈표가 있더라도 한 자릿수에 그칠 걸로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30표 넘는 이탈표가 나온 걸로 추산됩니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반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자세한 표결 분석은 리포트로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이 기대한 최대 반대표 수는 177표였습니다. 민주당 의석 169석과 기본소득당 1석, 그리고 야당 출신 무소속 7석 등입니다. 그러나 실제 투표 결과 반대는 138표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걸 고려하면 최소 31명이 찬성이나 무효, 기권 등으로 이탈한 걸로 추산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였던 28표를 훌쩍 넘긴 겁니다. 28명의 그러면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도 진짜 있다고 보세요? 그건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모인 민주당의 길 토론회엔 의원 3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탈표가 최소 31표로 나타나자 당내에선 비명계의 조직적 반란표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탈표 중엔 찬성이 18표, 무효가 11표, 기권이 9표였습니다. 특히 실수 등으로 한두 표 나오는 게 보통인 무효표가 10표 이상 쏟아진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JTBC에 가결시킬 수는 없지만 지도부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야겠기에 선택한 방법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실제 무효나 기권표를 던진 의원 중 10명만 가결을 선택했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후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재선 의원은 표결 전부터도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도부의 반응이 없었다며 수십 표가 이탈한 걸로 나타난 상황에선 사퇴 요구가 수면 위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계속 이희정 기자랑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양진 기자의 얘기를 들었는데 민주당에서 최소 31표가 이탈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이제 과거에는 28표가 찬성이면 가결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탈해서 찬성이면 이번에는 무효표나 기권표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이건 약간 의도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오늘 오전부터 이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무효표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을 좀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무효 또는 기권으로 민주당 의원 중에 최소 31명이 의사표시를 체포동의 반대에 나는 반대한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결은 안 되게 하겠지만 이 무효표와 기권표로 일종의 이 대표를 좀 압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좀 읽혔는데요. 예. 실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사실상 비명계가 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그 배경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때문에 친명계 쪽에서는 이게 가결보다 더 나쁜 상황이다. 당이 쪼개질 것 같다. 이런 회의적인 반응도 좀 읽힙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 본회의장에서 나오면서 이제 취재진에게 약간의 설명을 좀 더했는데요. 부결에 대한 입장이었는데 이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걸 국회에서 확인해 주었다. 앞으로 당내와 좀 더 소통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싸워 나가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잠시만요. 영장 청구가 부당했다라고 하는 거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거에 대한 해석이고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31표 이상이 있다라는 게 지금 오늘 관심이 큰 맞습니다.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통 부족이라고 언급을 한 셈인가요? 그러니까 이 부결 결과에 대해서는 뭐 당내 이탈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피한 걸로 보이고요. 다만 예. 결과가 부결이어서 본인에게 더 힘을 실어줬다. 뭐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더 뒤에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투표가 끝난 뒤에 개표에만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가결 혹은 부결 판단이 애매한 투표용지가 두 장이 나오면서 여야가 고성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국 국회의장이 나서서 정리한 뒤에야 개표가 다시 진행됐습니다. 이 소식은 하예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간표위원들이 한 장씩 펴서 확인하던 중 본회의장이 술렁입니다. 글씨를 정확히 알아보기 힘든 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부장님, 확인 좀 하고 결론을 내려주세요. 투표는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다면 한글이나 한자로 가를, 반대한다면 부를 적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투표용지 2장은 그동안 국회가 무효표로 규정해온 선례에도 해당되지 않아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동안 관행상 똑바로 부를 써도 점을 찍으면 무효로 처리되어 왔습니다만 이 글자는 점 찍은 것도 없고 깨끗하게 부자를 썼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무효로 볼 수도 있고 한. 논의가 1시간 가까이 길어지면서 개표가 한때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문제가 된 투표용지를 공개하라고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투표용지를 넣은 거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안 한 거면 무효표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걸 뭐 부에 가깝다, 가에 가깝다 그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표위원들이 논의를 거듭했고 결국 한 장은 부결표, 나머지 한 장은 무효표로 처리됐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예, 그러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야당 반장을 맡고 있는 이희정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탈표가 그렇게 많은 건 최소 31표입니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체포는 안 되더라도 당대표는 물러나야 된다. 이런 목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30명 넘는 의원들이 사실상 어떤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대표 입장에서도 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일종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편을 피했지만 이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앞으로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당장 비명계 일각에선 오늘 표결 이후에 이 대표에게 스스로 물러나라, 결단하라 이런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큰데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번에 이 대장동 개발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제외하더라도 쌍방울 의혹 등 이 수사선상에 오른 이 대표의 혐의가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대표 리더십에 생채기가 난 상황에서 만약에 또 한 번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그때는 이 대표의 위기감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일단 정치인들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데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여기에다가 이탈표도 꽤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로서는 부담이 좀 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 이후에 이 여론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최근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율이 약간의 침체기인 상황에서 계속 오르지 않고 이대로 다음 총선까지 갈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사퇴를 해야 민주당이 산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명태 필승론을 계속해서 띄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사퇴론에 계속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기자 간담회 때도 사퇴할 생각이 없다 이런 점을 에둘러서 말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당 대표직은 앞으로 이제 총선에서 공천과 또 연결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더더욱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데 직접 언급한 거 들어보시죠. 약 2년 동안 그 재판에 시달렸습니다만 그 사이에 경기도정은 꼴찌 평가에서 1등 평가로 완전히 바뀌었다. 특히 비명계에서는 사실상 오늘 표결 결과로 이 대표에게 반대한다라는 이런 의사표시를 사실 확실히 한 셈이어서 이 대표의 거취를 두고 앞으로 이 당내 계파 갈등도 또 한 번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야당 반장을 맡고 있는 이희정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검찰은 곧바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은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하지만 쌍방울 관련 의혹과 다른 개발 사업들의 비리 의혹 등 남은 수사들이 있어서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된 거대한 지역 토착 비리라며 직접 입장을 밝힌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에서는 저희 할 일에 대해서 담담하게 저희들을 할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팀은 유감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비춰보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며 구속영장 신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될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된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해선 일단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사 중인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상대로 이 대표의 연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자동 호텔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이 대표의 개인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